건조한 피부에 있어서 보습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마치 내과 선생님께서 담배를 피지 말라 하는 것처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습을 강조할 텐데요. 자, 우리가 병원에 와서 울세라, 써마지 여러 가지 고가의 레이저를 받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 보습은 내가 조금만 생활 습관을 고정하면 이런 것에 못지않게 피부가 건강해지고 향후 노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가 어떻게 보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습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이게 제가 보충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호한다, 막아준다는 뜻이고요. 습, 물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 피부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것을 이제 보습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보습제 바르면 끝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한번 피부 구조를 보시면요, 가장 아래쪽에 진피층이 있죠. 그 위에 표피층이 있고 그 표피층이 분할을 해서 각진치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진피층에서 수분은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히알루론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1000배 정도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히알루론산은 물을 쫙 빨아당기고 있는 스폰지 같은, 그릇 같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즉 우리 피부에 있는 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히알루론산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되고요. 이 물이 사실 바깥으로 이렇게 건조해서 마르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부가 특별히 마르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한번 조직 소견을 보시면 진피층 위에 표피층, 표피층 위에 아주 각질층이라고 하는, 우리 모친이 맨날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각질층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바깥에 물이 빠지지도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코팅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진피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증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열대지방 아주 습한 곳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각질층이 조금 손상을 당하더라도 이 습한 부분 때문에 잘 마르지 않겠죠.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게 되면 피부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잘 새어나오겠죠. 즉 우리 진피층, 각질층, 외부 환경을 잘 고려해서 보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몸에 충분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물을 잘 마시라는 것이죠. 탈수인 부분을 우리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데요. 자,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내가 유산소 운동을 좀 오랫동안 하면 되게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탈수가 됐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탈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의외로 물을 상당히 마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적인 탈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피부 자체가 약간 푸석푸석해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물이 들어왔다고 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물을 잘 함유할 수 있는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난번 때 제가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입니다. 우리 피부 내에 히알루론산이 충분하면 물 저장고가 크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겠죠. 자, 어떤 분들이 속건조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들을 때마다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수영장에 물이 있는데 건조한 수영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어차피 70% 정도 물을 함유하고 있는 촉촉한 조직이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히알루론산이 좀 부족하면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히알루론산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진피에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 섬유아세포의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진피 내에 히알루론산 전체량도 조금씩 줄게 되죠. 그러면 물을 담는 그릇이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건조해진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이 드는 것은 사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섬유화세포가 좀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는 줘야 되겠죠. 즉 섬유화세포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부분들을 우리가 막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햇빛의 자외선이겠죠. 그래서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섬유화세포를 보호해줘야 되겠고,
또 흡연하게 되면 역시 활성산소에 의해서 섬유화세포가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공해 물질에 의해서도 섬유화세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섬유화세포가 건강하게 충분한 양의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금연하시고 또 물 잘 드시고 또 비타민C 같은 것을 잘 먹어서 섬유화세포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히알루론산을 외부에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물광주사라고 해서 히알루론산을 직접 피부에다 주입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병원에 와야 되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보습제 중에 이런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 보습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발라주면 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진피층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피부과 오셔서 내가 확실하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바늘 고주파 또는 프락셔널한 레이저를 통해서 섬유화세포를 자극하고 그 섬유화세포가 콜라겐도 만들어내지만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진피 내에 어떤 물을 충분히 우리가 함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물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바깥으로 증발되지 않도록 잘 코팅제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각질 형성 세포 위에 있는 각질입니다. 각질은 우리 몸에서 나쁜 부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긁어내면 안 돼요. 각질은 단백질과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습제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질층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최전방에서 물을 딱 가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때를 미는 거죠. 젊었을 때야 때를 밀어도 금방금방 피부가 우리 세포가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섬유화세포 자체도 기능이 떨어져서 물도 함유를 못하겠지만 표피세포의 기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각질층을 덜 만들게 됩니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때를 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목욕을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을 제거할 때 찬물로 씻어내는 것과 뜨거운 물로 씻어낼 때 어떤 게 더 기름이 잘 빠지던가요? 당연히 뜨거운 물로 할 때 잘 기름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안 그래도 좀 기본 체질이 좀 건조한 피부다. 그런 분들이 특히 이런 겨울에 뜨거운 물에 푹 담근다. 기름을 쫙쫙 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너무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샤워를 할 때는 또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비누칠하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 뜨거운 물 하면 기분은 좋아지잖아요. 그래도 2분 내에 물을 싹 씻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샤워를 끝냈다. 조금 두꺼운 타월이 있고 좀 얇은 타월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꺼운 타월로 물을 쫙쫙 말리는 것보다는 좀 얇은 타월로 좀 대충 닦으세요. 물이 약간 남아있을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아예 목욕탕에 두십시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피부과에서는 물에 푹 담그고 밀폐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어떤 샤워를 하니까 물은 조금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물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털 옆에 기름 주머니인 피지선이 있죠. 이런 피지선에서 기름을 만들어서 피부 바깥으로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원래 각질층에 있는 세 가지 기름 성분에 추가해서 몸속에서 바깥층으로 마치 보습제를 바르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보습제 안 발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번들번들해지니까 이렇게 마치 보습제 바르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 자체도 약간 줄게 되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천연 보습인자마저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건조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보습제 바를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 위치하지 않고 적도 지방에 아주 열대우림에 위치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습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피부를 감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 너무 건조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 있는 물들이 더 잘 증발을 하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가습기를 잘 사용하시고요. 특히 낮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가습기를 잘 이용해서 충분한 습도를 유지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가습기 별거 아니지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습을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함유할 수 있도록 히알루론산을 늘려준다. 외부에서도 보충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는 섬유화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들을 좀 막아주는 게 좋겠고, 이런 물을 충분히 확보했더라도 바깥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야 되겠죠. 과도하게 때밀지 마시고 조금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습제를 통해서 코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습기를 잘 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피부가 여러 가지 노화 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습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함으로써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피부에 유해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확실히 노화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으로 보다 건강한 피부 유지하기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